나비드 TV.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기는 유튜브 나비드 TV의 생방송 나비드의 그빛 내비치고요. 오늘 1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밝고 예쁜 빛 여러분의 나비드입니다. 현재 94분 들어오셨네요. 충주마운틴님과 안재성님께서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우리들,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애국심 넘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2002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붉은 옷 입고 거리에서 막 응원하던 때 기억하시죠? 또 해외에서 국위 선양하는 기업 볼 때도 그렇고, 또 역량 떨치는 스포츠 선수들 볼 때도 그렇습니다. 또 K문화가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요즘은 또 어떤가요? 같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막 들죠? 만일 시대를 앞서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독립운동가였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어떨 때 여러분은 가장 내가 한국인이구나 느끼시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애국심 넘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가슴 벅차오르는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격동의 시대를 겪은 나라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요. 나라를 위해, 또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 겪은 세대와, 또 가난한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이끈 기성세대의 애국심, 그리고 삶의 워라밸과 소확행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이 모두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양한 세대만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저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른데요. 경제 저성장과 저출산의 늪에 빠져 집 한 칸 스스로 살 수 없는 속칭 헬조선이라 부르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이란 어찌 보면 앞선 세대들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제적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 일시적으로 애국심이 가시화되는 작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에게 애국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을 문제 삼을 만큼 기성세대는 과연 모범이 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요, 저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고찰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나라 사랑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극기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잘 그리시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극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건공감리, 이 사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리라 그러면 이 순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두고 군부시대의 유신이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나라 사랑, 이 충성을 길러왔던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애국심을 말하기 전에 태극기에 담긴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국심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 사괴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또 건공감리 사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건은 하늘이고요. 고는 땅, 감은 물, 이는 불. 자,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 문양은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걸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건데요. 자, 태극 문양 그리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먼저
S를 그리는 거예요. 자, S 시작점부터 3, 4, 5, 6 이렇게 순서 기억하시고요. S를 그대로 왼쪽으로 높여서 자, 건공감리 그대로 3, 4, 5, 6 이제 보이시죠? 4번 이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태극기에는요 홍익 정신 담겨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뭐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누구나 노력하고 도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대가 화합할 수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국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건데요. 저도 가수 생활 중에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할 때 가슴에 뜨거운 불이 막 있었어요. 별명이 유관순 열사였을 정도입니다. 웃는 얼굴을 하다가도 한국의 정치나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귀를 쫑긋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대한민국을 좀 깎아내리는 말이 들린다 그러면 벌써 싸울 태세를 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문제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서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류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단순히 문화 현상이 아니라 종교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도 많고요. 한국 연예인에 대한 동경도 많아요.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한국인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해서 해외 생활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한국인이라는 걸 느낄까요? 내가 뼛속까지 한국인임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김치 생각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김치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공산식품 어떤 거 찾아야 되나요? 맞아요. 저는 한국 라면 꼭 찾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편의점 같은 데서 한국 라면 사다가 먹곤 하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해외에 있는 교민들도 칼칼하고 시원한 한국 라면은 끊을 수 없는 고유 음식처럼 대한대요. 또 우리 해외로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한국 음식들 있잖아요. 뭐 팩으로 된 김치나 고추장, 뭐 매운 참치, 김 이런 것들 가져가죠. 그럴 때마다 찐 한국인임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외국에서 여행 잘 하다가 한 번씩 한식당 가서 찌개 먹을 때 눈물 흘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뭐 여행에 가면은 현지 맛집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찌개, 뭐 볶음, 삼겹살까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에서 먹어도 뭐 한식당 못지않은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댓글들 함께 볼 건데요. K하우스님께서 건축하려는 제가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건축 관련한 일 하시나 봅니다. 국위선양하십시오. 사하라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최고입니다라고 정마르첼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레이몬드님께서요. 한일전에 목숨 거는 1인 자기라고 말씀하셨네요. 늑대님께서는 흩어지면 순해지고 뭉치면 강해지는 핏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또 곰돌이 여우님께서는요. 청국장 먹을 때 한국 사람이란 걸 느낀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은 청국장의 매력에 언제 빠지셨나요? 저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청국장을 좋아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이 냄새를 굉장히 고약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의 나또보다 더 냄새가 진하다고 평을 하니까 뭐
발꼬락내 같다. 뭐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수한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심효섭님께서는요. 한일전만 생각하면 애국심이 막 차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영님은 청국장 잘 끓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살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내분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또 다른 주영님께서 주부가 되셨다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요리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맛보고 싶네요. 충주 마운틴님 그리고 김셀 8531님께서 청국장 갑자기 땡긴다고 내일 청국장 먹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막 땡기네요. 꿈나무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축구할 때는 모두가 독립투사라고 하셨네요. 네, 앞서 제가 또 K하우스님과 안재성님 후원 감사드렸죠. 사하라님께서 에너지 넘친다고 영생님께서 짝짝짝 하셨습니다. 전건수님께서 매 회의 열정적인 모습 정말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함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 시작해 볼 거예요. 바로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인데요. 로고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터팬 대고님의 사연이에요. 뜨거웠던 2002 한일 월드컵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여름 한일 월드컵 예선 1차전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폴란드전이 있던 전날 밤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해운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몇몇 붉은 악마들과 방송 장비를 든 사람이 저를 붙잡더군요. 제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VJ 특공대 PD라고 소개하셨고 오늘 붉은 악마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할 거라며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청을 수락했고요. 밤 10시쯤 되어서 사람들과 작전 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 가서 북, 징, 꽹가리를 막 치면서 대한민국 빵빵빵빵빵 오 필승 코리아 착착 이렇게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과 호텔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왔고 절반은 성공했다며 일단 후퇴를 했죠. 가까운 호프집에서 시원한 생맥주로 목을 축이며 2차전을 계획했습니다. 새벽 1시 짜자잔 정막이 흐르는 해운대 밤바다. 우리는 아까보다 더 큰 함성으로 외쳤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바닷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치면서 마치 축구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웅성웅성 큰 소리가 들리더니 호텔 쪽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성큼성큼 나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요. 그중에 콧수염을 기른 나이 드신 분이 다가오더니 엄지를 지켜 세우고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Korean Red Devil good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분이 바로 폴란드 대표 감독님이셨어요. 일일이 사진 찍어주시는 매너에 우리는 행동이 좀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감독님은 오늘 정정당당한 경기로 승부하겠다고 경기장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한국이 2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우리의 작전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한 폴란드 선수는 인터뷰에서 오늘의 페이는 밤잠을 설쳐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고 말했죠. 방송에는 편집이 되었지만요. 그날의 영화 같은 함성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셨어요. 안재성님께서 또 감사히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또 곰돌이 여우님과 피터팬 대구님께서도 후원해 주셨네요. 피터팬 대구님께서 사연 읽어주고 노래 불러주니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성공나무 대기님께서 외국 가서 고국의 음식 찾을 때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실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충주 마운틴님께서 행복한 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후원해 주셨네요. 저도 충주 마운틴님 생각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네요. 고봉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훈재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안 하시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해주시는 나비더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사연 나눌게요.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기억하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2002년도에 너무 어렸거나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매스컴 통해서만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한쪽 팔에는 빨간색, 한쪽 팔에는 파란색 이렇게 아크릴로 페인팅을 해서 광화문에 태극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나가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그때의 추억 함께 불러내면서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베가스님의 이야기예요. 붉은 악마 사연을 접하니 저도 2002 월드컵 때 겪었던 웃지 못할 일이 생각납니다. 새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감 오시죠? 우리 선수들의 8강 경기가 있던 날 저는 하필 신촌에서 정차 중이었어요. 도로에 붉은 악마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차가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응원이 뜨겁다 못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로 대단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는지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났고 붉은 악마들이 흥분을 참지 못해서 우통을 벗고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서 방방 뛰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 와 미쳤다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찰나에 그 사람들이 버스 위에서 제 차 본네트 위로 다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맙소사. 붙잡을 새도 없이 붉은 악마들은 건너편으로 다 뛰어가고 설상가상 차 문은 인파로 막혀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움푹 찌그러진 새 차의 본네트가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8강의 신화를 만드는 이때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이는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체념한 채로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클락션으로 대한민국 빵빵빵빵빵 이렇게 울려대면서 함께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정비소에서 새 차를 맡겨 수리했습니다. 애국심 앞에서는 화도 못 내겠던 그때의 추억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가슴 쓰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효선님 사연의 주인공 분께 죄송하다고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저인 듯하다고 그때의 감동과 흥분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심효선님 그 당시 신촌에 계셨습니까? 버스 위에서 방방 뛰셨어요? 그때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기물이 막 파손되기도 했었지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네, 정말 뜨거웠던 그때의 열기와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생님께서 그 당시 아들 데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응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와, 맞아요. 시청 앞도 대단했죠. 강바람님께서 또 감사하게 후원해 주시면서요. 지금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 오늘 선곡 미쳤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 5곡 들려드렸지만 선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안재성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리미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하리미는 지난주에 건강검진 앞두고 계셨었잖아요. 어떻게 잘 받으셨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애국심을 느꼈던 순간은 군대에서 힘든 행군 마칠 때쯤 저 멀리 보이는 부대 정문을 보면서 전선을 간다 이 군가를 다 같이 부를 때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02 월드컵 4강 진출 승부차기 당시에 아내는 첫 아이를 뱃속에 품고 뛰면서 응원하는데 저는 승부차기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아내 배만 붙잡고 보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자, 세 번째로 애국심이 불타올랐을 때는 그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4년 후 월드컵 때 가족 셋이서 붉은 악마 티셔츠에 머리띠 착용하고 잔디밭에 앉아 응원하던 때입니다. 딸아이는 필승 코리아 발음을 못해서 애기였으니까요. 필 코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라비제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 라비제주님께서 어제 제 스튜디오에 깜짝 방문을 하셨는데요. 바로 선물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사실 식물원을 방불케 할 만큼 제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식물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또 제가 선물 받았던 문님의 프리지아 꽃이고요. 자, 바로 여기 보이는 만냥금. 여러분, 이게 뭐 천냥금, 만냥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빨갛게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이게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또 금전운을 가져온다 하는데 요 화분을 또 가져오셨고요. 이 앞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다정큼 나무라고 해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또 직접 제주에서 씨앗을 내려 이렇게 가져오신 거라고 합니다. 초콜릿도 선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밖에 저희 스튜디오 밖에 저희가 잘 놨어요. 아껴 먹을 거예요. 더불어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방법과 또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 다정큼 나무가요. 제주도 남쪽 마을 어귀에 다정스럽게 자란다 이 말에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잎도 동그랗고 꽃과 열매도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모습이 친밀해 보여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나비드님과 또 우리 스태프들 또 나비더스의 이 모습이 너무나 훈훈하고 다정해 보여서 이 식물을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응원과 감동과 사랑을 주시는 나비드님 노래 들을 때마다 위로받는 듯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정큼 나무의 반짝이는 잎처럼 나비드님과 또 저희 회사 보나코리아의 무한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저 역시 라비제주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못 삽니다. 제가 방송에서 군가를 부를 줄이야. 라비제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제가 부른 겁니다. 댓글로 제가 여군 같다고 하셨네요. 좀 어울립니까? 국가를 위한 충성과 맹세가 좀 느껴졌어요. 지대로 달련님과 안지성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지연님께서 충성 열중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열중쇼. 제임스 본드님께서 단결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군가도 잘 부른다고 안재성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봄맞이님께서 멋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자, 잠시 쉬어가는 타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 애국심을 나타내는 시 한 편 실어 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제 목소리로 들려드린 시는 바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입니다. 시 나가는 동안 충주 마운틴님과 안재성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윤주님께서 아까 제가 그 군가 불러드렸잖아요. 예전 우정의 무대나 위문 공연에 나왔으면 대박 날 듯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안윤주님, 우리 나비더스 팬카페 오신 분 맞죠? 잘 오셨습니다. 자주 뵙길 바래요. 하리미님께서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화성시 궁평항에서 나비드TV 홍보 촬영과 함께 만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요.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께서 화성시 궁평항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리미님께서 나비더스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회장님이신데요. 나비드TV의 홍보 차량이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으로 만나봤지만 너무나 멋져요. 실제로 이 차량을 보고 나비드라는 가수를 찾아보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네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희망님의 사연이네요. 제가 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일제강점기 때 해외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께서 1930년 미국 유학길에 처음 도착하신 곳이 바로 제가 사는 이곳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애국가의 씨앗이 싹튼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애국심이 불끈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2 시절 영어 선생님이 이민 가는 게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타국살이를 하면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3이던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무술 유단자셨고 제자였던 미국인이 스폰서를 해서 취업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님께서는 밤에는 청소일, 낮에는 청춘을 바친 무술단체를 성장시키고 미국인 제자 양성에 힘쓰시면서 국위선양을 하셨지요. 돌아보면 최초의 한류는 세계에서 힘쓰셨던 태권도 사범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류를 제대로 느낀 것은 90년대 말이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한국 가요 CD를 판매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에는 K-팝이란 용어는 없었는데 한국 아이돌 가수 CD를 사려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유럽, 세계 곳곳에서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의 미국 상황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 제가 사는 동네 대형마트 음악 코너에 K-팝 아이돌 앨범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팝 팬덤 문화에 힘입어 미국에서 앨범들이 꽤나 팔리고 있네요. 최근에는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서 블랙핑크 콘서트가 작년 8월에 열렸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도 모르는 미국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콘서트장으로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게 놀랄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내 안에 피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에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들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들과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디입니다. 늑대님, 안재성님, 충주마운틴님, 곰돌이 여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스로가 한국인임을 느낄 때 언제인가요?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애국심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가 조사했더니요. 1위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응원할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했을 때 애국심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해요. 굳이 한일전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국제 경기를 관전할 때 TV 보면서 막 흥분하고 열광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아, 나 한국 사람 맞네 이렇게 느끼게 되죠. 2위는 언제일까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축구 선수 박지성, 손흥민, 피겨 요정 김연아, 야구 선수 박찬호 등등. 자,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죠. 3위는요. 우리 것을 남들이 넘볼 때라고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해질 때 우리가 애국심을 막 느끼게 되죠. 기무치 아닙니다. 김치 우리 거죠. 한복 우리 거죠. 자, 4위 범국민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촛불 집회부터
광우병 파동이나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등등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런 집회 문화를 이끌 때 애국심을 느낀다고 많이들 대답하셨네요. 5위는요. 우리 문화재가 뺏기거나 훼손된 것을 볼 때라고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을 때 그 생중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때는 2008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경이었죠. 최종기라는 이 나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2층 누각에 신어붙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을 냈죠. 석축만 남긴 채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전소되었습니다. 숭례문 화재 참사는요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작년 12월에는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경복궁 돌담에 스프레이로 막 낙서를 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볼 때 엄벌에 처해주고 싶고 막 복구 비용의 몇십 배를 물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화가 나요. 자, 이외에도요 해외에 나갔을 때 또는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볼 때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고 할 때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 애국심이 생긴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둔다는 것도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겠죠. 여러분의 애국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막 뜨거워질 수 있는 이 투지와 열정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DNA를 그냥 타고났어요. 그죠? 자, 뉴스 볼 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라를 걱정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잖아요. 한토리 한조 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오늘 나비드님 노래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조금씩 운을 띄우고 있지만요. 올해 안에 제가 콘서트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이 콘서트장으로 와 주실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일렬로 다 모이셔야 돼요. 자, 정명옥님께서 와 노래가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코 맹맹이 소리로 방송도 했고요. 또 결방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물론 아직 기침이 다 낫진 않았습니다만 좋은 컨디션에서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주현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젊었을 때 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복무하셨다고. 힘들었어도 보람이 있었고 살면서 제가 가장 떳떳하고 잘한 일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군대도 다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가 남자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군에 다녀왔다면 정말 그걸 자부심 있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또 특수부대에서 막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신데 진짜 나라를 위해 그 젊음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셨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남성분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이제 한국인 다 됐어 이렇게 느낄 땐 언제일까요? 재미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의자보다는 방바닥에 앉는 게 편하게 느껴질 때 특히 소파를 등받이 삼아서 바닥에 앉을 때 양반다리하고 밥 먹을 때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 벗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본국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서 헬로 할 때 또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어로 생각하고 대답할 때
잉글리시보다는 콩글리시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잘 될 때, 또 식당에서 김치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찌개가 별로 안 맵다고 고추 더 달라고 할 때, 또 한국 맥주가 정말 맛있게 느껴질 때, 소주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또 술잔을 채워줄 때 술잔을 잡지 않는 친구들 보고 무례하다고 느껴질 때라고 해요. 한국인 다 됐네요. 그죠? 또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4분 이상 기다렸다고 막 화가 나거나 와이파이 느리다고 막 분통 터질 때,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이 괜시리 미워질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에서 한국말 유창하게 쓰는 외국인들 볼 때마다 정말 막 대견하고 막 같이 막 뭉클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리미님과 충주마운틴님, 안재성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비더스의 지킴이들이시죠. 감사합니다. 이철민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음악으로 애국하시는 나비드님 사랑합니다. 초콜릿 대신 마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일이 또 14일 화이트데이잖아요. 화이트데이는 뭐 저희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게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기념일이죠. 남자가 여성에게 초콜릿 사탕 주는 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저에게 이미 주고 계신 거 다 압니다. 자,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장점은 뭘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 많은 장점을 느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비의 편리성이래요. 먼저 배달 문화 빼놓을 수 없죠. 한강에서 치킨이나 짜장면 배달시켜 먹는 거는 뭐 이제 보통의 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더 했대요.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을 봤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배달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없었는데 유선 전화로 자신의 기차 편명을 딱 얘기를 해주면 그 역에서 짜장면이 막 배달 오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음식을 막 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뭐가 편할까요? 한국은 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휴일과 새벽에도 영업하는 가게들이 참 많죠. 어둑해지면 문을 일찍 닫는 외국의 상점들과는 달리 한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밤에 택시를 타거나 뭐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거, 밤 공기 좋다고 해서 뭐 길을 걷는 일 가능하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일상을 누리는데요.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대요. 삼성에서 여러분 재작년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막 조깅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광고가 여성의 그 안전에 불감하다,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여성이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니까 논란이 될 수가 없는 장면인데 해외에서는 새벽에 여성이 혼자 다니다가 범죄의 대상이 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뭐 삼성은 이제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그만큼 한국의 치안이 대단하다. 이걸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리미님께서 노래 나가는 동안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유 커다란 금액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참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코로나 있었을 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코로나19 검사에 도입했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당 마스크 뭐 몇 개 이렇게 제한이 있었을 때 줄 서서 마스크 샀던 기억 여러분 나시죠?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IT 강국답게 뭐 약국 지도 어플이나 병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업데이트되기도 했었고요. 또 간편하게 어플로 온라인 진료를 받고
있었고 또 약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발빠른 위기 대응 능력, 또 스마트 산업의 도입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7년 12월 7일 사상 최대의 기름이 유출되었던 사고가 있었죠. 복구에만 뭐 10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했었는데 당시 123만 명의 국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두 팔 모아서 자원봉사에 나섰고요. 서해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저는요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나요. 1997년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에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각자가 소유한 금을 자발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뭐 집집마다 돌반지에 뭐 금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이 모든 움직임들이 경이롭게 느껴지고 또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곰돌이 여우님께서 노래 나가는 동안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 마운틴님께서도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영님께서 나비님은 저의 18번만 다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좀 코드가 맞았나요? 아 너무 좋아요. 군가까지 맞췄어요? 자 그리고 채은방님께서도 독일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건강하시죠? 또 레오나드로 빛카프리오님께서 서해안 기름 유출 때 저도 자원봉사 갔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리미님은 기름 닦으러 태안에 2번 갔었다고. 대단하세요. 영생님께서도 기적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애국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선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눈 시간 굉장히 유익하고 평소보다 더 뭔가 가슴 벅찼던 시간이었어요. 다음 이 시간에 나눌 주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다음 주제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입니다. 자 로또 1등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당첨 소식을 말할지 또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별의별 상상과 뭐 생각들을 하시고 계획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실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 들어오세요.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써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가 공지를 올릴 때 댓글로도 편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또 주제와 관련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일상 다 좋으니까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말미에 항상 우리 나비더스의 소식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빛카프리오님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공부하시고자 늦깎이 대학 신입생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축하! 늦은 나이라 고민도 생각도 많았지만 더 늦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전공하려고 하신다고요. 한편으로는 괜한 사고를 쳤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대학 등록금을 내는 날 많이 망설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납부하시고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까지 하셨대요. 우와. 늦은 나이에 만학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유난이란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만학도가 될 줄은 몰랐다고. 물론 쉽진 않을 듯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님께서도 사연 남겨주셨었는데요. 나비드와 또 우리 나비더스께서 우리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님은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소소하게 하나하나 괜찮은 일상들 만들어 가시면서 이야기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마지막 곡에 적합한 곡입니다. 웅장하고요. 여러분들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만남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나빗한 밤 보내십시오. 이선희님의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비드 TV